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4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산표라는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죠. 정산표라고 하는 것이 수정전 시산표부터 재무제표를 만들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8위씩 또는 12씩, 다시 말해서 8칸 또는 10칸에 걸쳐서 만든 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정산표는 바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 직전 과정을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정산표의 개념을 가지고 사례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사례를 연이어서 정산표를 만드는 실제 과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표 작성 사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산표에 대한 자료를 하면서 기중 회계 처리 내용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결산 수정분계 사항을 다음과 같이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 날미에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산 수정분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검토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결산 수정 사항의 분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자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산 수정 분계를 별도로 공부하기보다는 정산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쉽게 분계할 수 있도록 정리 드렸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그럼 먼저 분계를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 임차료 중 2만 원은 당기 비용으로 계산될 뿐이다 라고 한다면 결산 수정 분계는 당연히 임차료 2만 원을 차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 2만 원을 대변에 기록하는 이런 수정 분계를 했어야 됐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선수수익 3만 원은 전액 당기 수익 계산될 부분이다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선수수익인 부채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 또는 용역 수익으로 해서 3만 원으로 수익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기간 경과이자 1,00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결산 분계로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을 작성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정리하실 거 판단을 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산표상에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정산표의 항목 중에서 이미 계정 과목에 100% 계정 과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집중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인 선급 임차료에 대한 부분만을 보여드렸습니다. 수정전 시산표에 이미 계정 과목과 잔액을 기록했는데 그 잔액이 자산 잔액으로서 차변에 4만 5천이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결산 수정 분계 사항에서 보시면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급 임차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 과목으로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들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분계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정 분계 란에다가 임차료 2만 원,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 2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걸 다 분계장에 기록하는 건데 정산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다 하는 게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기록하고 나면 수정 분계가 하나가 마무리된 건데 이렇게 이 상태 된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수정 후 시산표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분계를 합쳐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니까 차변은 더하고 같은 변은 더하고 이렇게 다른 변은 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수정 전 시산표상에서 4만 5천 원 차변 잔액이 있는데 수정 분계상으로는 대변으로 2만 원이 있으니까 다른 변이죠. 차변과 대변이니까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차이가 차변 잔액으로 2만 5천이 남습니다. 자, 임차료는 수정 전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 분계 잔액이 차변 잔액으로 오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한 수정 후 시산표 잔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예, 선수수익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동일한 논리로 이미 계정 과목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선수수익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분 정산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선수수익이 부채니까 대변 잔액이 6만 원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수익으로 계산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익 계정을 보니까 이미 5만 원이라고 하는 게 기중에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에 이미 있으면 그 란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없다면 새롭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이미 적어놨던 수익 관련된 분계는 어떻게 됐었냐면 예, 선수수익 중에서 3만 원은 당기 수익으로 계산해야 된다 했으니까 선수수익 중에 3만 원을 없애고 차변됐으니까 우리가 대변 기록해야 되겠죠? 수익으로 3만 원을 기록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분기한 사항들을 그대로 정산표에다가 옮겨 적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3만 원이라고 하는 게 차변과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수정분기가 종료가 된 거고요. 역시 수정 후 시산표상으로 금액들을 적어 나가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대변과 차변이니까 두 개를 차감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대변 잔액이 3만 원이 남습니다. 자, 수익 계정은 같은 변으로 대변이니까 두 개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8만 원이 수정 후 시산표에 잔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미지급 이자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수정 전 시산표에 이자병이나 미지급 이자라는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수정 분계 사항으로서 이자병 차변의 1,000원과 미지급 이자 대변의 1,000원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분계가 마무리된 거고 수정 전 시산표의 잔액은 제로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할 경우에 그대로 수정 전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수정 분계상의 금액들이 그대로 수정 후 시산표에 반영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전 시산표에 현재 전체 금액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6만 원. 예, 차변 대변에 잔액들로 1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수정 전 시산표에 재무제표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정 분계 사항들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하면 수정 후 시산표는 수정 분계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같은 변은 더하고 다른 변은 빼면서 수정 후 시산표로 옮기는 거죠. 자, 현금 계정은 수정 분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 후 시산표로 옮겨가면 되고요. 매출채권 역시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선급 임차료는 2만 원이라고 하는 수정 분계 사항이 있었으니까 다른 변을 정리해서 2만 5천이라고 하는 차변 잔액이 남겠죠. 미지급금도 그대로 수정 분계 사항이 없으니까 대변에서 대변으로 가면 되고 차입금도 그대로 가면 되고 선수수익 계정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잔액으로 3만 원만 넘기면 되겠죠. 자, 미지급 이자는 이자 비용 때문에 1,000원이 생겼기 때문에 수정 분계 사항을 반영한 금액이 그대로 역시 같은 변으로 대변은 대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그대로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또 3만 원을 계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같은 변이니까 더한 다음에 8만 원을 수정 후 시산표상 대변으로 옮기면 되겠죠. 예, 그 변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차변으로 옮기면 되고요. 자, 임차료는 결산 수정 분계 사항에 2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 잡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반영한 금액으로 수정 후 시산표로 반영을 하고 이자 비용 역시 1,000원이 계산이 되었으니까 차변으로 옮기면 되고, 그렇죠? 자, 역시 보시면 번호가 기록된 이유는 1번은 1번 분계사항, 결산 수정 분계 사항, 2번은 2번 결산 수정 분계 사항, 3번은 3번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것들을 반영해서 수정 후 시산표로 옮기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정 분계 사항의 차변과 대변의 합은 역시 일치하겠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의 합도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수정호 시산표가 끝났으니까 수정호 시산표에 있는 항목 중에서 포괄 손익계산 항목은 포괄 손익계산서로, 재무상태표 항목은 재무상태표로 옮겨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수익, 비용 항목은 포괄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그대로 같은 변으로 가는 거죠. 차변은 차변으로, 대변은 대변으로. 하나하나 볼까요? 예, 이 상태에서 현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그대로 재무상태표로 옮기고, 매출 채권 마찬가지죠. 선급 임차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은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가면 되겠죠. 그대로. 차입금 역시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선수익 역시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미지급이자 역시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수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그대로 옮겨졌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으로. 자, 임차료도 역시 비용 항목이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 쪽으로, 차변으로. 이자 비용 역시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당 관련된 수정 후 시산표에 있는 하나하나의 계정들이 전부 다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로 옮겨 적힌 거죠. 자, 그러면 포괄 손익계산서의 수익 항목인 대변의 합은 8만 원이고, 포괄 손익계에서의 비용 항목인 차변의 합은 6만 1,000원이 됩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많지요. 얼마가 많냐 하면 19,000원만큼 차이가 생기죠. 이 19,000원이 바로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000원을 차변에 적어주면서 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의 합을 일치시켜주면서 어딘가 차변 적었으니까 예, 이게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바로 이익 잉여금의 란으로 예,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합계가 마무리가 되고 역시 재무상태표도 이익잉여금이 반영된 상태에서 똑같아지니까 결국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하는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산표의 전체적인 흐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산표라고 하는 과정을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처음에 회계라는 개념을 익히시고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고 수정 분계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 이후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들을 따로따로 익히셨다면 그것을 4주차에 들어와서 전부 다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아마 전체적으로 회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들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주차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넓은 쪽의 과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을 4주차까지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 대상했는데 실제로 세상에 보면 서비스업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업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기업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